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5년 3월 28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강타의 엉뚱생뚱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금주는 월말 경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토요경마는 매경주 그래도 나름 배팅골에 충마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가 은근히 많아요. 물론 후착이 혼전이라서 중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는 있지만 나름 강축이 있는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아주 큰 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일요경마는 전경주의 혼전화, 거의 매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일요경마는 그야말로 극도의 혼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경마에서 이겨놓은 이게 무조건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경마에서 배당으로 찍어서 환상적인 대승을 거두는 그런 작전을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다적중의 베이스 포커스를 맞출 생각이고요. 일요일 날에는 완전히 배당으로 초토화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양자택일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 강타는 환상적인 적중, 지금 적중 내역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의 한구라라는 제목 아래, 자, 부산 자체 경마에서는 6경주 준매인 선거처에서 자, 이 가문신화라는 마필과 해상풍으로 복승시 178.900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그거가 부족해서 한반도 종목의 노이알 임팩트를 또 메인 승부처로 역시나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일요경마에서는 빛의 정상, 미래 영웅이라는 문세영이를 가감하게 자르고 빛의 정상을 축으로 놓고 바다질주 한라축제를 강력하게 때려가지고 복승은 80.5배였나요? 그 다음에 쌍승은 또 116점 몇 배였고, 또 삼복승은 226배짜리인가? 그렇게 해서 완벽한 또 현장 A급 승부처에서 또 한구라를 완벽하게 걷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토요경마에서도 멋진 한구라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뭐 토요경마에서 또 멋진 한구라가 그렇게 이어졌고, 기본적으로 또 일요경마에서는 기본적인 능력 자체를 또 출중하게 보여주면서 메인 승부처와 준메인 승부처를 강력하게 또 맞춰드리면서 메인 승부처는 또 행운벌적이라는 마필로 장미언덕에 복승시 7.8배, 쌍승시 11.0배를 완사이드하게 또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일요경마에서 준메인 승부처였죠. 대각힐 원만이라는 마필, 효리 공주가 탔던 대각힐 원만을 놓고 썸을 복승시 21.6배, 쌍승시 95.2배 준메인 승부처로 역시나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자, 나름대로 3일 내내 잘 하면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혈전이었습니다. 거의 혈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지난주에는 거의 강타가 초토화를 시켰다. 자, 이번 주도 또 초토화를 위해서 완발의 준비를 해놓고 출격 준비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에 수긍을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일구어낼 수 있도록 강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올해 토요경마는 제주 3경주와 토요경마 14개 경주가 시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엄청나게 멉니다. 자, 토요주 1경주입니다. 신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경주.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신마 분석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고 4번 동진강호라는 마필, 요 마필의 능력이 가장 출중하기 때문에 딱 한 마리만 분석을 했는데 4번 동진강으로 김호중이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탄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 편성에서 4번 동진강으로 무조건 대가리를 놓고 한번 승부를 던져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토요제 1경주는 완벽한 신마 분석이 안 된 만큼 자, 4번 동진강호만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신마 분석을 하려면 하나하나 다 뒤져봐야 되는데 그걸 다 못했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1경주 이렇게 짜배기로 넘어가고, 자,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 거는 안 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자, 토요제 2경주입니다. 이번 2경주는 기본적으로 입상마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는 편성인데, 은근히 혼조류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삼복승식 정도에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는 선두권에서 맹위를 떨칠 수 있는 마필은 8번 킹크리켓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일단 선행은 8번 킹크리켓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난번 경주,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가운데서도 출중한 체구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며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나름 선전을 했던 마필이라 8번 킹크리켓은 이 편성에서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거든요. 자, 다음은 9번 이강 사석이란 마필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성장마나 신마 경주는 강타가 강하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하고 말하고는 똑같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수천 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마사회에서 아마 방송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아카데미 방송. 그 아카데미 방송을 한번 할 때, 제가 이 성장 추이에 대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 건데, 이 사람이 영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성년기 이렇게 쭉 가듯이, 말도 2세, 3세, 4세, 5세, 6세 이렇게 2세에 대비해서 쭉 가잖아요. 그러면 여자와 남자를 비교해봤을 때 어렸을 때는 여자가 조속성장을 하고, 반대로 말로 비교하면 말은 앞말이 조속성장을 합니다. 그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사람과 말을 견주어서 생각을 하고 미리 이 정도 시점에서는 어떤 성장을 보이겠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깨달으면서 마필의 걸음이나 체형이나 이런 또 혈통 같은 걸 비교해 가면서 이 마필이 앞으로 어떻게 뛰겠다는 것을 확률적으로 잡아내는 거. 이게 바로 신마와 성장마 경주를 적중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성에서는 제가 강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점을 남들보다 많이 알고 많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9번 이강사석과 8번 킹크레스는 아무래도 이제 당일 저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고, 또 충분히 이들 저배당이 읽어줄 수 있는 배당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가운데, 자, 여기서 이제 누구를 안고 갈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이 편성에서는 외곽 게이트, 안쪽 게이트에 있는 일부 오네오와 여기에 또 12번 파티타임 같은 마필들이 좋기는 한데,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삼복성 맞고는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대끼리가 나오는 경주에서는 삼복성은 배당을 갖고 가지 전부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페리 뮤추얼 제도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끼리 배팅을 해서 일부의 수수료를 마사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돈을 서로 간에 환급 제도를 갖고 가는 것이 페리 뮤추얼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마는 페리 뮤추얼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쌍생이나 복생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구멍이 뚫려가지고 저배당이 형성이 되면 상대적으로 삼복승은 배당마가 안고 들어온다는 것이 확률적이고 이 수치상으로 그런 확률이 높다는 점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삼복승만은 배당이 터지고 9번 이강수석과 8번 킹크리켓의 이 두 마리의 선전, 확률적으로 가장 입상권에 근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3경주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자, 첫 번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개 이점은 아무래도 3번 금소봉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데뷔 두 번의 경주에서 지난번 경주시 경주력을 끌어내고 또 선행을 나서서도
아쉽게 3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못 뛴 건 아니고요. 선행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다 보니까 종반 탄력이 하강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3번 금수목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아닙니다. 선입도 되는 마필인데 원체제 편성이 느리고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선행을 갔을 뿐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 금수목은 이 편성에서는 첫 번째 승부처에서 일단 배팅권에 난처를 시키는데 여기에는 그야말로 개똥말이라도 상태가 좋아서 강했다고 아우성을 치는 놈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인기마이지만 안되는 마필들도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깔끔한 단통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의외로 배당이 와장창 터질 가능성도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적중이든 우리는 적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이 적으면 적은 대로 단통 적중을 하면 되고요. 또 배당이 크면 큰 대로 또 배당 적중을 하면 되니까 자, 첫 번째 승부처 3번 금수목은 무조건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는 뭐로 시작한다? 적중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무조건 적중을 하길 기대하며 다음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경만 이제 3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제주경마는 1개 경주만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나머지 2개 경주는 일반 경주로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리키파워라는 마필 강축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뭐 검정성이가 아니라 누가 타더라도 강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번 리키파워는 무조건 강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후착이 어려워요. 후착이 은근히 까다롭고 누가 들어와도 또 할 말이 없는 은근히 또 혼전 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서행은 7번 재빨리가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 이전째에 빠른 순만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종반 탄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고 직전 대비 3kg의 부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7번이 재빨리가 어느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아요. 너무 보인다는 얘기죠. 보이고 실질적으로 니키파워가 따라가서 접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끝까지 버팅기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7번 재빨리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1번 영등이란 마필입니다. 등짝이 문현진 기술에서 다소나마 덜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 보면은 문현진이가 열심히만 타면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고요. 자, 여기에 4번 우수비책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우수비책이라는 마필도 근간 2번의 경기에서 추입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시에는 부족했던 선행력만 끌어낸다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역시나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쉽게 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다들 고만고만한데 8번 달특선도 되고 다 되는 마필이고 되는 마필들인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공백기가 있죠. 그 대신 9번 맑은 가람이란 마필도 제가 보기엔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해서 여기서 이제 9번 맑은 가람이란 마필도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번 니키파워를 축으로 놓고 1번 영등, 4번 우수비책, 9번 맑은 가람 요 중에서 후착만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시에도 걸출한 충마에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5번 백산이란 마필입니다. 대가리죠. 대가리입니다. 무조건. 에드캣을 잡았는데 지난번 데뷔전 때 보니까 순발력은 그렇게 빠르지가 않지만 종반 탄력이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뭐 이번 편성에서는 거리가 1400이고 빠른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이라면 5번 백산은 무조건 충만하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아무래도 선행형 마필들이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종반 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입상계 재치를 그만큼 높게 맞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2번
투어 마이너스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주시에 빠른 레이스에 출전을 해서 선행력이 부족해서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긴 한데 이번 편성은 충분히 느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입사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이제 4번 럭키시스터라는 마필도 기복이 좀 심하죠. 기복이 심해서 좀 미등감은 좀 떨어지는 마필이긴 한데 역시나 뭐 안 될 이유는 없겠고요. 자 여기 이제 7번 지상거탑이란 마필도 원체 또 기복이 심하죠. 지금 이번엔 문세영 기수까지도 기승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7번 지상거탑 역시도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들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상 지금 말씀을 드린 2번 투어마이너스, 4번 럭키시스터, 7번 지상거탑 이상 3마리 중에서는 모두 다 등짝이 괜찮은 마필들이죠. 괜찮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후차권에는 이들 마필들이 가장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복병의 마필들 일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당일 현장에서 일두를 빼고 복병의 마필을 집어넣어서 한번 배당 노림수도 가져가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2경주 역시도 나름 배팅권의 충망원은 버티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편성이다. 5세 이하의 700점 이하 부진마들의 일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상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9번 철의 여신이라는 마필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지속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 편성에서도 가장 능력상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운데 직전 경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죠. 그 여세를 몰아서 이번에도 패턴적으로 선취인전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9번 철의 여신은 무조건 가는 마필이다. 자 강하게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8번 당첨비호입니다. 받치는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왜? 선행력은 어느 정도 이빨이 다 나온 마필이지만 취입력 측면에서의 급상승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을 만나서 자 8번 당첨비호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변의 소질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서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지난번 경주 때 강타가 노림수를 가졌던 마필인데 아쉬움을 주었던 마필이죠. 7번 지상낙원 요 마필도 이번 편성에서 안 될 이유가 없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 또 안쪽 게이트 2번 안덕천사까지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2번 안덕천사냐 7번 지상낙원이냐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 8번 당첨비호냐 요 정도까지 읽어줄 수 있지만 9번 철의 여신은 이 편성에서 가장 강력한 충막값을 읽어줘야 되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조용한 승부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조용한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 자체도 어느정도 충막감의 마필은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편성이긴 아니고 의외로 또 단통으로 끝날 가능성도 조금은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이긴 한데 저는 어찌됐든 3번 댄싱 울프라는 마필 요 마필은 근간 두 분의 행보가 워낙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이 편성에선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3번 댄싱 울프는 무조건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입상이 가능하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현장에서 멋진 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중배당도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깔끔하게 적중으로 인사를 드려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두 번째 승부처 자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은 다른 당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5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쫙! 이 템버리를 한번 빡 치죠.
그 탬버린이 아니에요. 탬버린이 아니라고 뭐라지? 심벌지라 그러지. 심벌지. 짱! 소리 나는 거. 내비 뚜껑 같은 거는. 자, 제주기차 상경주인데 누가 팔릴지 모르겠네요. 누가 팔리든 상관없어요. 뭐 3번 유랑극단입니다. 이거는 가져갈 거예요. 항상 유랑극단을 제가 옛날에 풀어쓰기를 풀어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랑극단이 올라오려면 이 털기를 잘해야 돼. 이 털기를 잘하는 거야 아니면 죽기 살기로 타는 애들, 이런 애들이 아니면은 유랑극단을 끌고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 구간을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듣으네요. 야, 매력적입니다. 뭐 호수 풍경이 선행을 가든 아니면 3번 유랑극단이 선행을 가든 전개 이점을 갖고 끝까지 뻗팅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유랑극단은 이 편성에서 가져가야 된다. 하지만 후착은 배당이 터진다. 누가 팔리던 상관이 없다. 자,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거든. 뭐 인기 많은 팔리든 뭐 지랄을 하도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되는 애들은 어떤 모양새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편성 딱 3마리 갖고 가서 지지고 볶아가지고 자, 중배당 단통으로 메인 승부처 제주경마의 왜 강타가 최강자인지를 적중으로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적중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경주도 나름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죠. 외곽 게이트에 있는 14번 유즈 히어로라는 마필입니다. 대갈님으로 모신다.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선행력도 엄청 빠르고 발주가 거의 로켓이야. 딱! 저만큼 가 있어. 딱! 딱 하면 끝났어. 야, 또 세영이가 완전히 그냥 여기는 이 책만 사면 그냥 다 야 죽은 이거야, 끝난 거야, 말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창이 누구냐 2번 단델리온이냐, 이게 이제 선입도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선행으로 1승을 해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단델리온은 이 편성에서 안 가져갈 이유는 없겠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마필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에게 관심을 가져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5번 실버 그레이캣입니다. 요놈들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1200에 첫 도전을 한다는 점과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이 종반 지구력의 문제를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주시 5번 실버 그레이캣이 입상권 진입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 마필. 자, 여기에 또 외곽 게이트 13번 청마성 같은 마필들도 있는데 의외로 좀 까다로운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후착은.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또 이 7번 샤인클로버 같은 마필, 순차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도 선행력은 나가가지만 종발 탄력을 끌어냈을 때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번 샤인클로버 같은 마필들도 의외로 선전을 할 수도 있고, 또 4번 아틀라스 윈 같은 마필들도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이번 교시 인기바로 팔리고 있는 2번 단델리온이라든지 5번 실버 그레이캣이라든지 이런 마필들도 이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별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라는 점, 당연히 현장에서 아무래도 체크를 해야 되는 경주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3번 퀸나이트도 안 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차권이 은근히 혼전 양상인데 지금으로서는 2번 단델리온은 일단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샤인클로버 같은 마필 괜찮고 3번 퀸나이트 같은 마필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느 정도는 압축을 해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도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아큐일러스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발진 불량으로 약간의 공백을 갖고 출전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경시에도 바닥에서 올라와서 추입력 하나는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항상 불안하죠.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지만 항상 불안해. 왜? 언제 게이트에서 안 나올지 모르는 거야. 야, 땅! 했는데 가만히 서 있어. 몰라. 귓구녕이 막혔어. 몰라. 야! 이런데 혼자 소리만 지르고 말은 안 나가. 완전 기절해버리는 거야, 기절. 으악! 기절! 돈이 날라간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지. 뭐 여기에 갈 수 있는 말들은 뭐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 이변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인데, 4번 써니스트. 이것도 지난번에 아쉽게 3착으로 왔는데, 바닥 추입으로 왔어요. 그래서 뭐, 요 마필도 뭐, 안 되는 마필도 아니고, 5번 SB로도, 공백 이후 금가 2번의 경주에서 능력 발휘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나 안 될 이유는 없다. 이런 마필들이 이제, 주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라고 보겠고, 그 외의 마필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뭐 현장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4번 써니스트와 5번 SB로는 일단은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된다. 자, 11번 아킬러스는 뭐 편성상 충막감으로 봐야 되는데 항시 불안한 요소는 안고 있기 때문에, 자, 아킬러스를 무조건 죽으러 놓고 가는 것은 항시 좀 불안하죠. 오기는 오는데 언제 그냥 가만히 천장 보고 서 있을지 모르니까 불안하긴 불안합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여기도 누가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5번 된다고라는 마필이 좀 팔릴 가능성이 있죠. 지난번 경주 때 사실상 이제 수술을 마치고 출전을 했던 마필인데, 오래간만에 출전을 했으면서도 수로 처치를 받고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거세를 했죠, 거세를 하고 출전을 했으면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번 편성에서도 정상적인 주기로 돌아온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면 편성상으로 봤을 땐 5번 된다고도 안 될 이유는 없죠. 그래도 출중한 능력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 연출의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 자, 여기서 후창에서 어떤 마필이 툭 삐져가지고 멋진 배당으로 연출될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강타가 현장에서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타를 믿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무조건 적중을 시켜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8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 이번에는 현장 승부처로 갑니다. 야, 현장 승부처. 항상 현장 승부처에서 강타가 사고를 냈어요. 뭐 A급이든 B급이든 항상 사고를 냈기 때문에 현장 승부라고 그러면 야, 여기 또 배당 터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그만큼 배당을 많이 터뜨렸던 강타이기 때문에 현장 승부는 저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사랑을 해주시고 현장 승부처에 또 메인 승부만큼 또 여러분들이 성원을 해주시는 그런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타도 한번 한번 제대로 된 적중으로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입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인데 어떤 마필들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기본적으로 안 되는 마필들도 있고 되는 마필들도 있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12번 빛의 바다라는 마필입니다. 근간 제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언뜻 보면은 12번 빛의 바다가 이번 경주 안 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꺾일 때 꺾이더라도 꺾일 때까지는 가져가야 된다. 물론 모두가 이제 선행 일변도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는 12번 빛의 바다가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더라도 힘겹게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빛의 바다가 이번 경주에는 부러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또 한 번 이변 연출이 아니라 충분히 끌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 12번 비치바다는 한 번 더 봐주고 싶은데, 여기에는 비치바다뿐만 아니라 될 수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비치바다가 원사이드한 능력이 아니라 뭐 노얄스타라든지 총원길이라든지 뭐 여러 마필들이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마필들이 다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이 편성은 기본적으로 중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장까지 현장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자 맞춰드리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꼭 봐야 되고, 또 현장에서 제가 주소드릴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경주는 한번 현장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쳐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여긴 배당이 터집니다. 어떻게 터지느냐가 문제지 무조건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지난번 경주 때 강남 세트기가 타는 걸 보고서 야, 이젠 올라오겠지? 야, 제가 그래도 4번 매를 붙었는데 무조건 오겠네? 옛날에 취임용만 기대하고서 날라오겠네? 그래! 날라와! 그러는데 그게 제자리죠, 오메. 쟤 왜 안 날라? 어? 왜 안 가? 안 가지? 이러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많았을 거야. 야, 뭐냐, 날 죽이냐? 니가 날 죽이냐! 이 새끼야! 믿었던 니가 날 죽이냐!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강남 세트기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듯이 옛날처럼 완벽한 발진 물량 추임마가 아니에요, 이젠 아니고, 요 마필은 이제는 어느 정도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종반 뚝심으로만 승부를 하는 그런 옛날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고려시대 때 왕건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태조 이성계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강남 세트기는 이제 선입도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D가 안 나온 거고,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못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세트기는 뭐 이 편성에선 지난번에 박병현이가 박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될 거예요. 그래서 뭐 13번 강남 세트기는 가자는 가는데, 여기에 꼬랑지를 누가 붙일 것이냐, 누가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놈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그래서 오부지게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당이 와장창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라는 점, 여기에 배당마가 딱 쪼그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10경주는 배당으로 때립니다. 메인 승부처 작심 배당으로 때린다. 야, 강남 세트기에 승자와리가 나오는데 무슨 배당이야, 저 새끼 저러고 대끼리 때리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대끼리 때리나 안 때리나 두고 보세요. 대끼리를 때리는지 아니면 야, 이런 사람도 있어. 제가 요즘 이제 고배당을 자주 문자로 날리니까, 예, 딱 이렇게 그분은 손님들이 저는 문자가 와. 잘못 온 거 아닌가요? 아, 이게 배당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17.8배를 딱 맞췄어. 그러니까 이제 저 배당에 이제 또 이제 날려. 그러면 이제는 저 배당을 보고서 잘못 온 게 아닌가요? 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 정상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만큼 그렇게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맨날 고배당이냐, 맨날 저배당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이제 다음 토요제 11경주입니다. 편성상 뭐 입상과의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죠. 11번 매니 복성률 100%를 가리키고 있는 매니. 자, 55kg를 받고 지난번에 스포츠 서울배에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뭐 이 편성에서 뭐 다른 당상 아니겠어요. 무조건 와야 되는 말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 4번 오레인지 위너 아니겠어요. 예, 오레인지 위너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문세영 등짝까지 태우고 1800을 지난번에 올라갔다 왔던 놈이기 때문에
1700원 껌으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의 서비스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고서 이제 서비스를 딱 때렸어. 그랬더니 개똥말 상똥말 씨야. 저 새끼가 어떻게 오는 거야? 말 같은 소리를 해! 저 말이 어떻게 와! 이런 말이 와가지고 이제 똥탕을 빵 튀겨가지고 형님 운명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국립묘지에 무칠님만 나왔습니다. 아, 진짜 괴로운 일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경마를 해서 돈을 잃으면 이게 또라이가 되는 거야. 그건 난 이해를 해. 왜 그러냐면 자기가 돈을 산 말이 있어. 수천원,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을 샀어 거기다. 아, 저 뒤에 와. 직선인데 쫙 뒤에 오는데 때려 죽여 채찍이 아니라 노깨치처럼 그냥 딴발 한 발 뛸 때 10발자국 뛰어도 입상을 못해. 그런데도 응원하는 거야. 꼴찌에서 오는데도. 저 사람 도대체 얼마나 이렇길래 저럴까. 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안 해도 그런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그러다가 뒤에서 이제 뭐라고 그런다고. 이제 맞췄어. 그 사람이 어떻게든 맞히면은 소리 지르고 야 세상을 나오던 것처럼 한다고. 그럴 때 뒤에서 한 사람이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열받겠어. 맨날 돈 잃다가 어쩌다 한번 먹었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아따 이 양반아 절간에 가서 경마를 하지 여길 왜 왔어. 꼬리 가는데 말도 못해. 이렇게 저리 나가버려. 저리 나가. 아니면 남이 약을 타물 이러면서 약을 올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엄청 웃었습니다. 제가 근데 나 그 심정은 이해를 하겠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얼마나 좋게 얼마나 기분이 째지겠어요. 그 상쾌한. 자, 이제 12경주입니다. 팔리는 말들은 정해져 있어. 1번 정상청룡, 2번 이스트킨 뭐 이런 마필들이 다 팔려. 얘네들이 아마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요. 7번 아름다운 동행 뭐 이런 마필들 다 팔려. 그런데 여기서 대가리를 얘네들을 놓고 때릴 생각은 없어요. 2번 이스트킨을 대가리 놓고 때릴 생각은 없다는 얘기가. 이스트킨 돼요. 이 편성에서 안 될 이유가 없죠. 금강연시 좋게 얘기하면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능력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능력 정체고, 직전 대비 보증이 늘어났고 안말에 57kg 나면 거의 한계야. 그렇기 때문에 부러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2번 이스트킨이 축이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분명히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12경주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준메인 승부처. 강타의 준메인 승부처 하면 여러분들이 터지겠지. 그러다 대끼리 부르면 연병하고 자빠졌네. 대끼리네 이런다고 또. 아이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참 내가 예상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 웃겨요. 어쩔 때.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르경 할 때 메인하고 준메인을 다 맞춰드렸거든요. 물론 방어 막건이긴 했는데 3방 이내에서 방어기 때문에 22.6배에 7.6배였으니까 적은 배당은 아니에요. 메인하고 준메인은 모두 적중을 해야 되는데 문자가 끝나고 따라서 오늘은 잘 못하시네요. 실망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맨날 그러면 100배짜리 맞춰주고 맨날 그렇게 하냐고. 준메인하고 메인 맞춰줬으면 못한 건 아닌데 딴 거 부실하게 맞추면 뭐해. 그런 거 제대로 맞춰줬으면 된 건데 기대의 심리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걸 새삼 느꼈고 어찌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기대를 하시는 분들한테 부응을 해야 되는데 요번 준메인 승부처럼 노림수에 보병만을 대가리 놓고 여타 인기만을 바닥에다 깔고 가서 적중은 다른 당상이요. 중배당 단통은 필연이다. 적중이 옵션이고 중배당 단통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3경주입니다. 제가 밥을 잽싸게 먹고서요. 왜냐면 썰을 겁나 풀어야 되니까 배가 금방 고파. 그래서 또 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밥을 먹고요. 자, 토요제 13경주인데 이번 터프인입니다.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띄워주고 있는데, 문제는 근간에 요배통 병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찜찜하고, 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60km를 달았다. 자, 왠지 모르게 조금은 무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무조건이냐? No. 왜 그랬어요? No예요, no. 클린업처나 무조건이냐? No, 아니에요. 얘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똥탕을 튀길 수 있는 놈들이 누구냐? 요거를 물어보는 경주인데, 똥탕을 튀길 수 있는 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터프인과 8번 클린업 전화가 마망에서도 그렇고 승부 의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2번 8번은 대길이에요. 단일 대길인데 이 판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병권 전력들은 있다. 6번 위닝핸드라든지 7번 러시퍼스, 이런 마필들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이지만, 이런 마필들이 안 되는 마필들이 아니라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9번 늘 푸른 청룡도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의 소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이고, 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소수 겁나게 나올걸? 터프이는 뭐 무조건 와있다는 둥 뭐 이러면서 소수 겁나게 나와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와있단 말이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내 돈 2천만원 껌 사먹었어 띵띵. 와, 마트에 가는 거지 뭐. 쟤 뭐니? 무조건 가는데 어떻게 백식기로 가니? 아니 누가 백식기 빨았냐? 제자리 손대저 미친놈의 새끼. 진짜 그냥 말이 쉬운 거지 그냥 괴로워요. 인생이 그냥 허무해. 저게 사람 새끼냐, 이런 생각이 막 들지. 뭐 한장하는 거지. 그냥 패 죽이고 싶지. 뛰어내려가서 야 내려와 내가 말 타게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자, 토이즈 14경주입니다. 천막인데요. 마막에서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갈 수 있는 말이고, 지난번 경주에 의해서 또 선전을 했기 때문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후착이 은근히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있다. 뭐 8번 퍼펙트 샤이니, 뭐 2번 일기당천, 뭐 이런 마필도 골고루 팔리겠지만 강타의 노림성 마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끝장 승부처도 무조건 적중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경주인데, 고마필이 들어오면 배당이 좀 짭짤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근성 있는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끝장 승부처는 4번 천막을 필두로 해서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토요경주 999 노리고 오실 분들은 그냥 집에서 그냥 따뜻하게 그냥 나들이나 가시는 게 좋아요. 왜?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일요일날 배당을 노리실 분들은 그냥 일요일날 오시면 돼요. 그럼 토요일날은 적중 이긴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